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자, 그럼 인텔의 현재 미드필더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네. 3인이죠. 인텔은 이제 3미드를 쓰죠. 네. 3미드를 쓰기 때문에 이제 주전 3명은 공고합니다. 공고하다. 일단 차라놀루, 그다음에 브로조비치, 바렐라까지. 네. 이 3명의 주전 미드필더 3명이 딱 공고하게 정해져 있고, 이 세 선수들은 뭐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만약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세 선수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어렵다. 그건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선수 외에 지금 현재 이번 시즌에 이제 이 세 선수에서 그 다음 후순위, 그러니까 4옵션 정도가 되겠죠. 그 선수는 바로 미키타리안 선수입니다. 미키. 이번 시즌에 이제 프리로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아주 쏠쏠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브로조비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는 기간이 이번 시즌 좀 많았어요. 길죠. 월드컵 전에도 못 나왔었고 월드컵 끝난 이후에 또 부상당해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차란으로 선수를 레지스타 자리, 원래 브로조비치 선수가 뛰던 자리로 이제 돌리고 요 왼쪽 메짤라 자리에 이제 미키타리안 선수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키타리안, 차란으로, 바렐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 다음 순위에 이제 미드필더들이 이제 갈디. 갈리아르디니. 그리고 이제 아슬라니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 영입이 됐는데, 아슬라니 선수는 원래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브로조비치 선수의 대체자로 이제 보고 있는, 나이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가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들과 연결이 많이 돼요.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연결이 많이 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때 찬우 형이 이 보는 시선이 미드필더진의 전체적인 세대 교체나 어떤 약간의 판짜기를 바꿀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미래에 어쨌든 간에 인텔의 미드필더진은 좀 개편이 되긴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갈디가 이번 시즌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갈디 계약 종료. 끝납니다. 오케이. 끝나는 건 좋은데, 네. 이 새끼 잘 나쁜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얘 6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오래 인텔에. 있었죠. 인텔은 참 복지가 좋은 클럽이에요. 그건 그래. 예. 주앙마리오 오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주앙마리오는 걔는 이제 계속 임대를 돌려서 네네네네. 안 사니까 네네네. 임대를 돌려서, 갈디는 임대를 돌리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랬었고, 라노키아 10년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죠. 예. 복지 좋은 인텔. 네, 복지 좋은 인텔을 하여튼 갈디 뭐 가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로조비치 선수가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고 부상도 별로 없는 철광 느낌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이 선수도 이제 30줄에 왔거든요. 그 부상을 자주 당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죠. 이 부상을 원래 잘 안 당하는 선수가 당하니까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뭐 어쨌건 간에 브로조비치 선수도 뭐 그런 상황이고, 네. 미키타리안 이번 시즌에 잘해주고 있지만 어쨌건 간에 나이가 많은 선수잖아요. 이 선수는. 나이가 많은 선수니까 뭐 언제 못해도 사실은 이상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이제는 뭐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나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들의 개편이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슬라니 같은 선수를 데려온 것도 약간 그런 걸 보고 좀 내려온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미드필더들이 이제 조금씩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갈디 FA, 브로조비치 조금씩 이상 기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네. 미키타리안 역시 나이 많아. 그렇죠. 아슬란이 있지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전체적인 미드필더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새로운 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그것도 있어요. 캐시 브로조비치 뭐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불쾌한 건 사실인데, 네네. 불쾌하지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캐시와 브로조비치가 링크가 나는 것과 동시에 캐시 선수를 인테르가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브로조비치의 대체자를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브로조비치 부상당하고 나니까 잘하네? 제법 잘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 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뭐 브로조비치의 대체가 아무도 안 돼. 그럼 브로조비치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그렇죠. 영입을 해야 되겠지만,
브로조비치 자리에 차라누가 뛰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여유가 생기죠. 그냥 메잘라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데려도 되고 특히나 캐시의 선수 같이 피지컬적으로 체격 조건 좋은 선수. 어차피 갈디 나가니까. 네. 그런 선수가 영입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수긍할 만해요. 그러면 찰이 이 브로조비치 자리로 간다고 봤을 때 이 좌우 메잘라에 들어갈 만한 선수를 찾는다라는 개념이면 황인범 선수의 링크가 제법 좀 맞아 들어가는 그림이 되거든요. 황인범 선수도 꽤 괜찮은 네. 옵션이 될 수 있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뭐냐면은 황인범 선수는 메잘라 위치도 뛸 수 있고 사실 브로비치 선수 자리에도 뛸 수 있어요. 둘 다 어쨌든 포지션을 다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에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거의 모든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니까 이 선수를 영입하면 지금 미키타리안과 비슷하게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자, 장점이 있죠. 그러면 황인범 선수가 왔다 그랬을 때 인테리에는 전체적인 그림상 현재는 4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왔을 때 찬호 형이 생각하는 어떤 황인범 선수의 장점 그리고 보면 아쉬운 부분 이런 거랑 팀의 특성, 리그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궁합이 어떤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황인범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결국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서 전진 패스를 되게 과감하게 계속 넣어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선수가 미드필더에 있으면 어느 팀이나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그 메잘라 선수가 이렇게 뒤에서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넣어줬을 때 그걸 잘 받아먹을 만한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잘 맞아 들어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미키타리안 선수가 보고 있는 그 네 번째 옵션. 근데 인테르 정도의 팀은 대회를 여러 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4옵션이라고 하더라도 출전 시간 자체는 제법 그래도 되죠. 꽤 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00분 이상은 무조건 보장받지 않을까. 그럼 꽤 많은 시간을 보장받는 거고 거기서 잘하면 장기적으로 주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개인에게도 아마 이적을 한다면 만약에 인테르로 온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커리어 중에 인테르는 사실 초명문 클럽이니까 그렇죠. 정말 훅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 황인범 선수가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대전에서 그다음에 이제 MLS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리스로 온 건데 물론 이제 그 러시아에서 나오게 된 건 본인 의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었죠. 의존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점차 이제 유럽 중심부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리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테르라는 클럽에 온다는 거는 굉장히 그 높은 위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아직까지 관심 단계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이 가나 생각해보면 일단 김민재 선수가 여기 와서 너무 잘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김민재 선수가 잘하니까 딴 팀도 봐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한국 선수에 대한 환기 정도는 좀 시켰을 것 같다. 그렇죠. 일본 선수들은 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이태리에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두는 반면에 한국 선수는 뛴 게 몇 명 없잖아요. 이 김민재 선수 이전에 이승우 그 다음에 안정환. 정말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끝이니까 네. 관심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제는 관심이 좀 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월드컵에서도 이제 한국 팀이 워낙 잘했고 그 중에서도 황인범 선수는 제일 잘하는 선수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금은 그래도 관심이 기울일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황인범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본인의 장점은 이제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니까 약간 뭐 우려되는 부분이라나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궁금하긴 해요. 황인범 선수가 많이 뛰면서 그 수비적인 역할도 충분히 잘해줄 수 있고 압박도 성실하게 해주고 그런 선수라는 건 알지만 이게 과연 이 빅리그 레벨에 왔을 때는 또 어느 정도나 통할 것인가. 여기서 수비적인 기여를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막 몸싸움에 엄청나게 특화된 타입의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이고 그쵸. 킥이 좋고 시야가 좋고 이런 실제로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황인범 선수를 봤었을 때는 그때 그 여기 이스타 TV에 나왔을 때도 얘기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체구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좀 놀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선수 키 좀 크네요. 그랬더니만 키가 그렇게 마냥 작지는 않네요. 네, 작지 않더라고. 저는 사실 약간 작게 봤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몸싸움에 그렇게 특화된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기대하기엔 좀 적죠.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이제 바렐라를 사실 바렐라는 인텔에서 거의 언터처블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긴 좀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왼쪽 메잘라 자리가 가장 유력한데 만약에 들어갔을 때 경기에 나오게 되면 근데 여기 위치가
일단 디마르코가 있고 그 밑에 바스토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수비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바스토니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이고 거기에 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는 거지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 평가를 높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디마르코는 수비적으로 얘도 수비적으로 좀 문제가 불안하고. 있고 바스토니도 수비적으로 완전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에 스크리아니아랑 비교하게 되면 수비력에서는 차이가 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미드필더가 수비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수비적인 기여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바탕이 된다면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차라노도 그렇게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신에 차라노도 엄청나게 많이 뛰면서 커버를 곳곳에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만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인텔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선수고 이제는 저는 스텝업 할 타이밍이 딱 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큰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팀이 인테르다? 아 이거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인테르가 뭐 제가 뭐 많이 저 때문에 많이 희화가 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또 이번 월드컵도 형 때문인 건가요? 팀 자체 때문인 건가요? 아니 라우타로랑 루카쿠가 이 새끼들 진짜 이건 형 때문이 아니다. 예, 그들 때문이다. 그건 네. 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팀 그런 선수를 데리고 저희는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황인범 네. 선수가 저는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출신의 선수들이 유럽으로 갔을 때 손꼽히는 명문팀에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빅리그고. 전 사실 나가토모가 인텔에 있을 때 약간 부럽긴 했었어요. 물론 나가토모는 훌륭한 당시에 선수죠. 나가토모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풀백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풀백이었고 잘하는 선수긴 했는데 그래도 일본 애가 저렇게 주전으로 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뛰면 좋을 텐데. 한국 선수 가서 인텔에 뛰면 어떡하? 이름도 인텔인데.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아닙니다. 뭐 이것까지는 뭐죠? 네. 뭐 저도 뭐 약간 뭐 덕볼 일이 있지 않을까. 많이 생기죠. 네. 많이 생기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관심 아니니까. 단계? 관심도 뭐 진짜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스 언론에서 시작한 네. 거기 때문에 그리스 언론이 뭐 얼마만큼 정확한 거 신빙성이 있는지도 잘 그렇죠. 모르겠고 네. 다만 이제 스카우터가 와서 봤다니까 음. 뭐 그건 사실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진짜 될까?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인테리어로 가면 어떨까? 그렇죠. 이 부분을 찬우 형이 딱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 기대가 되긴 합니다, 진짜. 황인범 선수가 뭐 인테리가 아니더라도 어쨌건 간에 뭐 이태리 리그든 스페인 리그건 독일이건 아니면 이페리건 간에 그렇게 큰 인정받는 큰 무대로 와서 활약하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긴 해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